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실험입니다. 여러분 더위를 잘 피하고 계십니까? 더위는 피하는 겁니다. 피서라고 그러죠. 추위는 막는 겁니다. 방한이라 그러죠. 자, 더위를 피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그늘로 가면 되죠.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계곡으로 가면 되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뭐 에어컨 밑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올공에서 말이죠, 저 독재와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잊는 겁니다. 느끼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잊느냐고요?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하면 그 정도는 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올공의 우리의 애국자들은 바로 더위를 잊고 그리고 독재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올공의 애국자들은 더위를 잊고 부정선거와 싸우는 겁니다. 저 강신업 지금 바로 이제 올공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올공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부정선거, 재선거 외친다 해서 뭐가 되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 뭔가 다른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올공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되는 거고, 올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국정조사가 30일 연장된 거고, 올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검이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상과 그런 범위와 그런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올공은 이제 하나의 성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대한민국 민주를 지키는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것이 8월 18일 날 이제 뭐 재검표를 한다 그러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재검표는 필요 없습니다. 특검이 구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의 수사적 의미를 갖는 재검표해야 되지, 그냥 뭐 선관위, 믿을 수 없는 선관위가 가가지고서 재검표하는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범인입니다. 범인이 무슨 재검표를 합니까? 범인은 짜져라 이거죠. 범인들 빼고 말이죠. 사고친 놈 빼고, 그리고 그야말로 새롭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그 선관위의 범죄를 갖다가 밝히는 그런 수사기관, 특검이죠. 여기서는 특검입니다. 특검이 주도가 돼서, 특검이 주관이 돼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재검표도 하고 뭐 국정조사도 연장해서 더 하고 특검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냐?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조금 더 모여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어디로 승화시켜야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사전투표 폐지하고 당일투표 도입하고, 그리고 바로 수개표하고, 이거는 반드시 이거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관위 해체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가 해체가 지금 뭐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서 이 수사의 범위에 이번에 이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부정, 그 다음에 투표용지 부족,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부정 채용 있지 않습니까? 인사 부정 채용이라든가, 선관위에서 뭐 여러 가지 비리, 뭐 범죄, 부패, 돈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버도 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수사가 중요해요. 이 수사가 하다 보면 선관위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선관위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선관위 해체시켜야 되고, 선관위 직원들 중에서 적어도 한 20, 30%는 깜빵 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50%는 선관위에서 옷 벗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해체시키고, 한 50%는 다른 데 배치시켜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하는 거고, 한 50%는 다 집에 보내야 됩니다. 깜빵 가거나, 아니면 파면되거나, 아니면 해임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적 수준의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몇 놈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죠, 그냥 처벌하고, 그리고 몇 놈 뭐 징계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선관위도 해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번 올공의 혁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혁명이 되려면 말이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지, 피레미 몇 마리 잡고 혁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4.19 혁명은 말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공 혁명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체제 변혁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그리고 반민주 세력, 그리고 독재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말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4.19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바로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7년 우리가 또 87년 항쟁을 통해 가지고서 또 한번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죠. 헌법이 87년 체제가 계속되면서 뭔가 계속해서 적폐가 정산되지 아니하고 적폐가 축적돼 왔습니다. 이 적폐가 축적돼 가지고 바로 문재인과 같은 놈이 나타난 거고 바로 이재명과 같은 그런 자들이 이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그 전에 말이죠. 한번 또 제대로 적폐를 청산하는 기회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물론 김영삼도 참 아쉬운 점이 많죠. 김영삼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렇게 저렇게 뭐 개혁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김대중한테 정권을 내주면서 그 IMF 위기 이런 것들이 김영삼 말 때 어쨌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영삼이 힘을 못 쓰고 김대중한테 그냥 먹혀버리고 말았죠. 그것이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이해창이 김대중한테 치고 이해창이 노무현한테 친 대목, 그 대목이죠. 이해창도 석고대죄해야 돼요. 이해창 마누라는 얼마 전에 죽었던데 이해창도 뭐 올해는 못 살겠지만 하여튼 간에 크게 말이죠. 우리 우파에 빚을 진 사람이 이해창이야. 왜냐하면 그 고집부리다가 선거를 2번이나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말이죠. 이해창 같은 사람도 앞으로 정치 못하는 거예요. 뭐 대쪽 같다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쪽 같은 놈들을 필요 없어. 그렇다고 정치하는 거 아니야. 정치는 수양보들과 되든가 수양보들처럼 부드럽고도 그야말로 마키아벨리와 같은 사람이 정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놈을 하지 마. 그리고 우파에서도 말이죠. 능력도 안 되는 놈이 하겠다고 그런 놈들은 다 빠지란 말이야. 강신업이가 간별사 역할을 할 테니까 강신업이가 이 사람 할만하다 이런 사람은 해야 되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런 자들은 앞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우파에서는 말이죠. 아직 확실한 감이 없어요. 정확히 보면 아직은 ING야. 그리고 확실히 누가 다음에 대선 감이다 그건 아니야.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좀 더 봐야 된다. ING다. 그런 얘기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마 이제 조금 점지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말로 뭐 누구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와의 어떤 그 만남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아마 우리가 그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그래도 좀 골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도 계속해서 한번 눈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말이죠. 일단은 정권을 잡으면 말이죠. 정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정권을 어떤 이유로도 뺏겨서는 안 돼요. 그거는 실패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권을 잡아야 되고 그 정권을 지켜야 돼. 그리고 정권을 창출해야 돼. 이 세 가지야. 정권을 잡을 것, 정권을 지킬 것, 그리고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것. 옛날에 왕도 그거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누가 중요해? 왕세자가 중요하잖아. 왜 세자가 중요한 거야? 세자를 똑바로 세워놔야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을 이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요 자기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아마 김민석을 찜한 것 같은데 김민석이는 안 됩니다. 저건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아웃될 거니까. 근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는 거야. 우리는 물론 지금 당대표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말이죠. 확실하게 이 세 가지 조건, 정권을 창출할 것, 정권을 지킬 것, 정권을 재창출할 것, 이것을 하시는 사람이 좀 더 ING다 라는 말씀 드리고, 강신업 TV 계속 보시면 말이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말씀드릴 거고, 이번에 15명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서 말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2028년에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고, 저도 강신업 TV도 말이죠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